안녕하세요. 뚜벅뚜벅 박상준 국어입니다. 뒷광고 없는 방송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수능 링크 문학을 할 겁니다. 뒤에 칠판에 아마 보일 거고요. 링크 문학에서 30쪽, 32쪽, 40분 수업을 할 건데 아마 거기까지 하고 시간이 남으면 38쪽까지 가고 아니면은 32쪽 여기서 끝나는 거로. 그래서 교재 수능 링크를 준비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교재 없는 사람들은 2018년 3월 고2 학력평가를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숙향전인데 숙향전은 뭐 워낙 방대한 소설이라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보는 지문의 내용은 이선이라는 사람이 숙향을 향한 끝없는 사랑. 여기 보면은 할머니가 방해하고 할아버지가 방해하고 엄청나게 방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숙향이를 찾아 헤매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 여러분도 글쎄요, 이렇게까지 사랑을 할 수 있을지. 아마 거의 대부분 이 방송 보는 대성 친구들 같은 경우는 거의 모솔들이기 때문에 아마 잘 안 해봤을 거고, 대신 이 글을 쳐다보면서 이 정도까지 사랑을 해야 진정한 사랑을 맺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자, 읽으면서 중요한 내용들 좀 확인하고 칠판에 있는 내용하고 접근해가지고 공부를 좀 해볼게요. 우리가 소설 처음에 읽으면 어떻게 합니까? 칠판에 나와 있듯이 인물과 대상, 그거를 정확하게 좀 찾아내야 그래야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특히 고전소설 읽기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보면은 이 인물이 너무 많이 나와요. 게다가 한 사람을 한 가지 호칭으로 부르면 좋은데 여러 가지 호칭으로 불러서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저 30쪽의 가운데 정도 보면은 아까 그 소년을 보셨습니까? 이는 천상태을이요 인간 이선입니다. 자, 이선, 이랑, 천상태을, 소년 다 똑같은 사람이죠. 똑같은 사람인데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부르게 되니까 굉장히 좀 힘든 이런 상황이 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은 굴하지 않고 이게 이 사람이구나. 정확하게 명칭이 몇 개였는지 이선하고 이랑하고 같은 사람인지 다른 사람인지 이런 것들은 안 물어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적절히 이 사람이 핵심 인물이고 다르게 부른 명칭이 몇 개 있군 정도만 확인하고 결국 칠판에 있는 것처럼 핵심 인물이 어떤 핵심 대상에 대해서 뭐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뭐 싸웠는지 이것들을 끄집어내는 데만 초점을 맞추길 바랍니다. 결국 2800자 긴 글이지만 시험 문제 2개, 3개밖에 안 나와요. 거기서 핵심적인 거만 묻기에도 바빠. 갑시다. 노홍이 졸다가 말하기를. 자, 노홍 칠판에도 내 머리 위에 보이네. 최척전에 도움이 적어놨는데 우리 고전 소설 보면 특히 도우미들 승상, 부처, 할머니, 할아버지 자 이런 사람들 여기 보면은 노옹 해가지고 할아버지 나오고 그 다음에 할미 나오고 이 사람들이 이랑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도우미들이라고. 자, 도우미는 도우미인데 생각해봐. 여러분들도 도움을 줄 때 그냥 주나? 물론 이타적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그냥 줄 수도 있지만 대체로는 뭐 어떤 그 반대급부 또는 뭐 살짝 실험 이런 게 있겠지. 여기도 마찬가지. 가봅시다. 노홍이 졸다가 말하기를 두 손으로 발바닥을 문질러라 하죠. 시작하자마자 할아버지가 발바닥을 문지를 해. 이거 황당합니다. 뭐 여러분들도 지나가다가 어떤 할아버지가 발바닥 문질러 하겠어? 안 하지. 자, 그런데 어떻게? 종일토록 노홍의 발바닥을 부비더니 해서 이생의 종일토록 거기다 밑줄 쳐놓고 정성을 보이는 거지. 자, 그랬더니 노홍이 거기다가 옆에 쓰세요. KNOW. 저 뒤에 칠판에도 고소의 일치 3번에 보면 KNOW 보이지. 그래서 어떤 사실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 자, 노홍은 직접적으로 숙향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숙향에게 가기 위해 가지고 할머니를 찾아가라. 그 할머니를 찾아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 할머니를 찾아가면은 그 할머니한테 숙향의 종적을 물어볼 수 있을 거다. 이랑이 말하기를 제가 처음에 찾은 여차 이르기로 표진 강가에까지 갔다가 왔는데 이렇게 속일 수가 있습니까? 자, 그 앞쪽에서 할머니가 이제 속였다고 하는 것들이 지금 생략되어 있는 건데 여러분이 충분히 추론해갖고 알아낼 수 있어야죠. 이거는 요 밑에 보면 또 나와.
자, 가운데 봅시다. 선시의 할미. 자, 할머니가 이제 나타나서 이랑을 속여 보내고 거기다 밑줄 쳐놓고 1차 만남. 할머니가 이랑을 속였다. 자, 칠판에도 써놨지. 이랑이 할머니한테 속임을 당하는 장면.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추론을 해야 돼요. 낭자더러 말하기를 아까 그 소년을 보셨습니까? 자, 동그라미 쳐볼까? 소년 동그라미, 천상태을 동그라미, 인간 이선 동그라미. 자, 이게 모두 다 같은 사람. 낭자가 물었다. 태을인 줄 어찌하셨습니까? 할미가 말하기를 소년의 말을 들으니 부처를 따라서 족자를 샀노라. 하니 태을임이 분명합니다. 낭자가 말했다. 옥지환의 진주를 가진 사람을 살펴봐달라. 자, 결국 진주 이거를 가진 사람이 나의 연인이다. 할미가 말하기를 그 말이 옳습니다. 하루는 낭자가 누상에서 술을 놓더니 난데없는 불똥이 떨어져서 봉의 날개끝이 탔는지라. 아까 할아버지가 봉황의 날개끝을 태운다 그랬지. 바로 그 장면이죠. 이는 화덕진군의 조안이 알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자, 자연 알 일이 있을 것이다. 두 가지를 표시해야 돼. 거기다 KNOW. 그래서 일치 문제에서 잘 알려주는, 이 봉황의 날개가 타는 것, 이것 때문에 인연이 돼가지고 뒤에 이선과 만나게 되는군.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물론 대단히 중요한 복선은 아니지만, 어쨌든 복선의 역할을 하더라. 자, 이때 이랑이 목욕 제기하고 황금 일정을 가지고 할미 집을 찾아가니 할미가 맞이하여 말하기를. 자, 여기다가 2차 이렇게 씁시다. 아까 가운데쯤에 할미 이랑을 속여 보냈다. 여기가 1차. 자, 60번 문제에서 1차, 2차, 3차 만남이 나오죠. 자, 그 부분을 표시를 하는 거야. 오늘은 이제 첫 수업이니까 천천히 이제 따라가면서 우리 곧 9월 평가원 시험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9월 평가원 시험을 보면서 2800자 실전에서는 이 정도 소설이면 한 3분 이 정도에 읽고 지나가야지. 지금은 머릿속에서 그 의식의 흐름 따라가지고 어떤 지점에다가 표시하고 어떤 지점에서 문제 출제되는 것들을 확인할지 이거를 그냥 보는 거야. 실전에서 이렇게 완전 꼼꼼하게 밑줄 치고 쓰고 이럴 시간은 없어요. 지금은 공부하는 거니까 이게 실전에서 이런 것들을 표시하고. 왜냐하면 고전소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읽어버리는 사람들이 많거든. 저 문제는 아무 생각 없이 읽어서 예를 들어 춘향전이다, 흥부전이다. 쉬운 소설 나와가지고 쉽게 풀면 좋은데 어떤 소설들은 만만하지 않지. 분명히 전체적인 내용은 알겠는데 살짝 디테일로 들어가서는 내용 일치 문제가 안 풀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머릿속에서 이게 복선이군, 이게 KNOW에 해당하는군 하는 것들을 머릿속으로 체크를 해야 돼. 여기는 지금 연습이니까 샤프, 볼펜 이런 거로 체크하면 되겠고. 자, 30쪽의 맨 밑에 할미 집을 찾아가서 만났다. 요게 2차 만남. 자, 목이 아프니까 뒷광고 없습니다. 우리는 막걸리 아니고 하늘청 식혜요. 저번에 취한 술이 엊그제야 깨어서 해장하려고. 이거 한자로 비슷하네. 해장. 하니 이랑이 말했다. 할미 집에 술을 많이 먹고 술값을 갚지 못해가지고 금을 가져왔다. 이 훌륭한 사람이야. 술값을 갚지 못해가지고 금을 가져와가지고 선물을 주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 자, 그 다음에는 거의 같은 얘기니까 한 단락 지나갑시다. 자, 가운데 정도 볼게. 할미 정색하여 말하기를 낭군의 말씀이 매우 허단합니다. 화덕진군은 남천문 밖에 있고 마고선녀는 천태산에 있어 인간에 내려올 일이 없거늘 숙향을 데려갔다는 말이 더욱 황당합니다. 이랑이 말하기를 화덕진군이 말하기를 숙향이 수놓는데 불똥을 날이쳐 봉의 날개를 태웠으니 후일 진간하라 하였으니 그 노옹이 어찌 나를 속이겠는가. 자, 아까 나왔던 노옹 알고 봤더니 화덕진군, 그 화덕진군이 봉황의 날개를 태운 할아버지, 다 같은 사람이죠.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체크가 돼야 하는 것이고. 할미가 말했다. 진실로 그러하다면 낭군의 정성이 지극합니다. 그래서 낭군의 정성 밑줄. 지금 이 부분의 주제는 사실상
낭군이, 즉 이랑이 숙향을 향해 가지고 얼마나 끝없는 시험을, 인내심을 가지고 이겨내는가. 인내심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사랑이 있어야지. 당장 복례를 다 돌아서도 못 찾으면 이선희 또한 죽으리다. 자, 심지어 이번에도 못 만나면 죽어버리겠다. 목숨까지 걸겠대. 목숨을 건 사랑이야. 숙녀를 취하여 동락할 것이지 구태여 그런 병든 거린을 괴로 찾습니까? 자, 칠판에다가 시험 이렇게 써놨는데, 자, 병든 거린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쁜 여자 찾아야지 뭐하러 병든 여자를 찾아가지고 하겠느냐. 그랬더니만 어진 배필이 없음이 아니라 이미 전생의 일을 알고서야 어찌 숙향을 생각지 않겠느냐. 찾지 못하면 맹세코 세상에 머물지 아니하리라. 역시 두 번째로 숙향을 찾지 못하면 차라리 죽어버리겠다. 이런 사랑을 해야 돼요. 자, 이제 3차 시험을 갑시다. 자, 31쪽의 여섯째 줄. 할미 이별하고 집에 돌아와 밤낮으로 고대하더니 3일 후에 할미가 나귀를 타고 오거늘 기쁘게 맞이하여 서당에 앉히고 물었다. 할미는 어찌 오늘에야 찾아왔는가? 낭군을 위하여 숙낭자를 찾으러 다니니 숙향이란 이름이 세 곳에 있으되 하나는 태후 여감의 딸이요, 하나는 실랑 황전의 딸이요, 하나는 부모 없이 빌어먹는 아이다. 세 곳에 기별한즉 둘은 응답했는데 거리는 허락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내 배필은 진주 가져간 사람이니 진주를 보아야 허락하리라 하더이다. 자, 일부러 맨 세 번째에다가 거지를 얘기를 해놨지. 근데 거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진주. 자, 진주에다가 동그라미 쳐놓고 뭐 해야 돼? 요 칠판에 요쪽에 보이네. 자, 고소 일치 보면은 맨 끝에 5번에 뭐라고 써있습니까? 아이템. 그래서 어떤 특정 아이템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도 게임할 때 어때요? 어떤 퀘스트를 깨거나 아니면 특정 괴물 이런 거를 처치하려면은 아이템이 있어야지. 그냥 뭐 주먹으로만 해결되는 게 아니지. 그래서 여기도 역시 진주 아이템 이거를 통해 가지고 만나게 되더라. 필시 요지에 갔을 적에 반도를 주던 소녀로다. 수고스럽지만 진주를 갖다가 보이라 하고서 술과 안주를 내어 관대하니 할미 응낙하고 돌아가서 낭자더러 이생의 말을 이루고 진주 아이템을 주더라. 그랬더니 correct 하니 할미가 웃고 이랑에게 가 말했다. 드디어 만남을 가지는 장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은 읽으면서 아까 그 복선에 해당하는 것들, 그 다음 봉황에 날개 태우는 게 벌써 3번이나 반복이 된다고. 그러니까 시에서는 어떤 특정 시행 또는 시어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이 되는 거고, 우리 소설 쪽에서는 물론 여기는 이제 출제되진 않았지만 실제로 만약에 여기에 수능 지문이었으면은 봉황에 날개 태우는 게 무려 3번이나 그런 걸 우리가 화소라 그러죠. 화소, 이야기의 모임, 이야기 모음. 요게 이제 화소라고 하는 건데, 그 화소가 3번이나 반복됐으니까 이것을 통해 가지고 어떤 복선, 만남의 계기가 된다 하는 것들이 출제가 될 거예요. 그리고 칠판에 있듯이 핵심적인 것들은 머릿속에서 할머니가 이랑을 3번에 걸쳐서 시험하였다 정도가 머릿속에 남은 상태고, 아까 그 봉황, 복선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남은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야지. 자, 우리 칠판 맨 끝에 여기 봅시다. 자, 고소일치라고 써놨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고전 소설 읽고 나서 머릿속에 남는 게 없어요. 뭐 얘네들이 뭐 사랑을 했는지 뭐 전쟁을 해가지고 물리쳤는지 는 알겠는데 도대체 여기서 답을 뭘 물어보는지. 자, 1번 보니까 전기성, 즉 고전 소설 전기성이 뭐야? 비현실적인 어떤 행동. 이번 6월 평가원의 전우치전에서 뭐 구름이 갑자기 나오고 번개 내리치고 이런 애들이 이제 전기성이지. 자,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도사님 나오고 뭐 꿈 얘기 나오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전기성에 해당하는 장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에 편론이라고 써놨고 편집자적 논평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서술자 개입이라고 알고 있는 그것 역시 나오면은 바로바로 표시를 합시다. 자, 세 번째는 KNOW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일치 문제에서 특히 고전 소설에서 엄청나게 잘 나오는 출제 요소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역시
어떤 사실을 알게 되었다, 또 알려주었다, 알고 있었다. 이 세 가지가 나오면 반드시 표시한다, KNOW를 표시한다. 까먹지 말기를. 자, 네 번째는 꿈입니다. 꿈 요소가 우리 고전 소설에 나왔다는 얘기는 답에서 묻겠다. 물론 우리 고전 시가에서 뭐 춘면곡 뭐 이런 식으로 잠을 잤는데 꿈속에서 임을 만났다. 뭐 이런 화소들도 중요한 거고, 고전 소설에서도 역시 꿈속에서 도우미들이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아이템을 주거나 또는 도움을 주는 이런 것들을 반드시 표시하기 바랍니다. 5번은 아까 얘기했던 아이템. 문제 볼게요. 59번 위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이렇게 출제를 해놨고, 자 1번 보니까 서사의 진행 과정에 비현실적 요소가 개입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꿈속에서 나타나가지고 뭐 봉황새도 나오고 뭐 불덩이를 내리치고 뭐 이런 그 비현실적 요소가 개입되어 있는 거지. 거기다가 전기성 이렇게 써놓고 이게 정답이었죠. 자 2번을 보니까 내적 독백 이런 것들은 뭐 거의 우리 현대 소설 이쪽에서 이제 출제가 되는 것들이고, 자 3번 구체적인 외양 묘사. 이 답지도 많이 나오는 거지만 지금 이 부분은 거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지. 그래서 놀부가 뭐 눈이 찢어지고, 뭐 여기 볼까? 눈썹이 그려지다가 말고, 눈이 커질래다가 조그매지고, 코가 오똑 솟을래다가 말고, 그 다음 수염은 덥수룩하고. 자 이런 묘사가 소설에 나왔다 그러면 그냥 얼굴 묘사 하려고 나온 게 아니라 성격 제시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4번 요약적 서술 해가지고 보통 이제 줄거리를 요약해갖고 알려주는 부분에서 나오는 것이고, 여기는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의 대화, 간접 제시의 방법으로 나와 있죠. 5번 언어 유희인데 여기는 말장난하는 장면은 안 나오지. 장난칠 때가 아니지. 정답은 1번. 자 60번 갑시다. 보기를 참고하여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미리 구조를 줬고 우리가 문학 문제를 풀 때 전체적으로 먼저 살펴봐야지. 그래서 이 작품이 어떤 작품이군, EBS에 있는 거군 없는 거군 확인하고, 그 다음 문제 빠르게 살피면서 이 부분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들을 파악을 해야죠. 그래서 60번 문제 같은 게 대표적인 거고, 이 글은 1차, 2차, 3차 만남하고 진주 보여주면서 숙향과 일항이 만나는 계기가 되는군. 살펴보고 지문 읽으면 대단히 편하겠지. 자, 시간 관계상 자, 정답은 4번이었고, 자, C에서 할미는 일항에게 자신과 숙향의 관계를 밝혔다. 자, 3차 만남에서는 안 밝혔지. 그냥 세 곳에 낭자가 있었는데 1번, 2번, 3번 여자가 있다 라고만 했지, 숙향에 대해서 뭐 진짜로 얘가 이제 숙향인데 내가 사실 데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은 없죠. 역시 밝히고 밑줄 치고 뭐라고 쓰냐면 KNOW. 역시 어떤 사실을 알려주었는지 안 알려주었는지 여부를 가지고 일치 문제를 출제했다. 61번 갑시다. 자, 보기를 참고하여. 자, 보기를 읽어봅시다. 숙향전은 이미 천상계에서 정해진 남녀 주인공의 인연이 지상계에서 실현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 과정이 순탄치 않지만 두 주인공은 의지적인 태도로 고난에 대처해가고 결국은 징표에 근거하여 서로가 인연임을 확인한다. 이게 이제 고2 문제라 아주 잘 낸 문제는 아니에요. 지금 보기에서 두 가지 힌트를 줬는데 둘째 줄에 벌써 과정이라는 말을 두 번을 줬고, 그 다음에 마지막 줄에 징표라는 어떤 특정 답이 되는 시그널을 줬는데 실제 답에서는 또 그거랑 상관이 없어. 자 2번이 정답이었는데, 숙향이 문득 난데없는 불똥을 보고 놀란 것은 일항과 자신에게 뜻밖의 시련이 닥칠 것을 예상하였다. 이런 내용이 없지. 뜻밖의 시련이 닥칠 것을 예상하였다 이런 내용이 없고 그냥 난데없는 불똥을 통해서 만남의 계기만 되는 거였지.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일단 아까 맨 처음 얘기한 대로 지문에서 무려 그 난데없는 불똥 나오는 게 3번 화소가 나왔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출제한 거는 잘한 거고, 그런데 보기하고 연결되는 지점은 조금 좀 애매하죠.
그래서 아주 잘 낸 문제는 아니었다. 차라리 5번 그 징표를 통해서 진주를 통해서 만났다. 이거를 비틀어서 답을 만들었으면 좀 더 좋은 문제가 됐을 거예요. 자, 62번은 뭐 한자성어 요즘 안 나오는 문제니까. 자, 이어지는 장면에서 숙향의 만남이 이루어진다면 감개무량하겠군, 기쁘겠다, 이런 뜻이고. 자, 넘어갑시다. 자, 이번에는 32쪽에 있는 조이한의 최척전 갑시다. 숙향전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랑을 하기 위해 가지고 엄청난 그 시련을 이겨내는 숙향과 이선의 노력, 이런 측면에서 출제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 최척전 같은 경우는 고전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사실적이죠. 임진왜란, 뭐 정유재란, 이 전쟁을 통해 가지고 포로가 되고, 그 다음에 뭐 일본으로 끌려가, 중국으로 끌려가, 베트남으로 가, 뭐 여러 가지 나라를 겪으면서 끝내 가족의 사랑을 이뤄내는, 자, 주제 측면에서 하여튼 거의 뭐 우리 EBS에 출제하고 평가원에 출제되는 작품들은 뭐 거의 도덕책 정도로 보면 되겠고, 자, 도덕책은 됐고 우리는 시험 문제를 봅시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문제 최척전 머릿속에서 이런 소설 알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문제를 보니까 63번에서 이동한 경로, 여러 오경과 최척이 여러 곳을 거쳐서 가는 내용이로군. 64번을 보니까 아까 나왔던 오경, 도누 장육불, 최척, 여유문 주우 해가지고 가운데다가 도움이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래서 이 오경과 최척이라는 사람들이 도우미들에게 도움받는 내용이로군. 어떤 지점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지 가봅시다. 앞줄거리 뭐라 그랬죠? 앞줄거리에서는 핵심 인물만 그냥 확인하면 되는 거야. 이 부분에 나오는 내용. 남원에 살았던 최척과 오경 사이에는 맏아들 몽석이가 있고 정유재란이 일어나면서 온 가족이 흩어진다. 지금 흩어지는 상황만 알려줬지. 갑시다. 오경은 도누라는 외병에게 붙잡혀 일본으로 갔다. 자, 오경은 이제 부인이었는데 여자가 이제 일본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거야. 근데 그 도누라는 사람이 우리가 솔직히 머릿속에서 일본, 특히나 이제 임진왜란 때 일본이니까 그냥 쪽발이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싫어할 텐데, 요 도누라는 사람은 생각보다 좀 착한 사람, 부처에 대한 신앙심이 깊어서 함부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고, 게다가 다섯째 줄, 도누는 영리한 오경을 사랑하여 좋은 옷과 맛있는 음식을 주고 마음을 위로하였다. 그 다음 밑줄 치세요. 그러나 오경이 여자인 줄은 끝내 몰랐다. 뭐라고 써야 돼? KNOW. 잘 출제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누라는 일본 사람은 지금 오경이라는 여자가 남자로 변신했거든. 왜냐하면 일본에 끌려갔는데 여자로 끌려가. 그럼 뭐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남자로 변신해가지고 끌려갔는데 좀 멍청했나봐. 그래서 끝내 여자인 줄 몰랐다. 심지어 우리 평가원 시험에 나온 부분인데, 베트남에서 만나는 장면이 있는데 베트남에서 최척하고 만나가지고 떼굴떼굴 막 구르거든, 모래사장을. 이상하다, 쟤네들 남자끼리 왜 떼굴떼굴 구르지? 그래가지고 도누가 가가지고 너 왜 그러니? 그랬더니 저 사실 여자예요. 무려 5년 동안이나 여자였던 거를 몰랐지. 정말 고전 소설이니까 뭐 그럴 수 있다고 보고. 자, 도누가 구해줬고, 자, 이번에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장육불, 자, 부처님이 오경의 꿈에 나타나 말했다. 도움이 2번. 나는 만복사 부처인데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자,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도우미들이 나오면은 아이템을 주든가 아니면은 뭐가 핵심적인 걸 줘야 되는데, 뭐 뜬금없이 그냥 너 잘 될 거야, 뭐 이 정도로 끝나죠. 좀 성의 없는 얘기긴 한데, 그러나 오경에게는 용기를 줬어. 그래서 다시 삶의 희망을 갖게 된 오경은 억지로라도 먹으며 힘을 내고자 했다. 오경은 자신이 남자인 채 하고 있었기에 거짓으로 말했다. 저는 본디 몸이 작은 데다가 병이 많다. 그래서 장정들이 하는 일은 잘 못하고 바느질 같은 걸 했다. 이 말을 들은 도누는 오경을 더욱 불쌍히 여기고 잘 보살펴 주었다. 자, 첫 장면은 이거로 끝났고 64번 문제에 있는 것처럼 오경이 있었는데 돈우와 장육불이 도우미가 되었다. 자, 두 번째 최척 갑시다.
최척은 중국 소흥부에 살고 있었는데 여유문과 의형제를 맺었다. 아까 여기 써 있는 거 뭐라고? 여기 핵심 인물과 대상. 물론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고3 학력평가 2013년 문제라서 64번처럼 친절하게 이렇게 주는데 사실 실제 수능에서는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요즘 수능은 주는 편은 아니지. 그래서 이 정도 읽으면서 최척은 여유문과 의형제를 맺었다. 아, 이 둘째 부분에서는 최척하고 여유문이라는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하겠군. 자, 얼마나 의형제가 깊었으면은 자기 누이 동생하고 맺어주려고 했는데 끝내 사양하였다. 그러나 그해 겨울 여유문이 병들어 죽었다. 자, 중국에서 간신히 이제 사람 하나 사귀었는데 그 사람이 죽었네. 도우미가 죽었어. 자, 그래서 의탁할 곳이 막막하게 된 최척은 강호를 떠들며 명승지를 유람하였고, 그러다가 33쪽 갑시다. 그러던 중 최척은 왕용이라는 사람 소문을 들었는데 그는 청성산이란 곳에 은거해서 하늘을 날아다니더라. 최척은 세상의 뜻을 버리고 신선이 되려고 했다. 마침 주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여기 보면은 일부러 이제 여유문, 주우, 아까 장육불, 돈우 해가지고 굵은 글씨를 써놨죠. 그러니까 우리 국어 영역에서 지문에다가 어떤 표시 밑줄을 치든 굵은 글씨를 하든 아니면 별단어 표시가 돼 있든 기역, 니은, A, B, C, D, 가나다 표시가 돼 있다는 얘기는 반드시 답에서 묻겠다 이런 시그널이야. 얘들아 제발 이 부분 출제할 거다 라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도 신경을 써야 돼. 그냥 정신없다고 해갖고 막 지나가면 안 돼. 아, 이 부분에서는 아까는 최척과 여유문, 이번에는 최척과 주우라는 사람의 관계를 찾게 되는군. 자, 그 사람은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고 의로운 기상이 있었다. 주우가 최척에게 말했다. A 부분. 여보게,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누군들 오래 살고 싶어 하지 않겠는가? 우리에게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된다고 한약이나 먹고 굶주림 견디며 스스로 괴롭히면서 산 귀신과 이웃이 되려 하는가? 자네 그러지 말고 함께 배를 타고 남은 생애를 즐기는 건 어떠한가? 이 또한 세상을 통달하는 한 방법일 걸세. 뭐 여러 가지 삶에는 방식이 있죠. 아까 세상을 하늘을 날아다닌다는 그런 사람 찾아가고 신선처럼 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고 현실에서 현재의 삶에 만족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것 사실 지금 이 방송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 그 상태죠.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든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인강 라이브로 보면서 이것저것 밑줄 치고 머릿속에 집어넣고 공부하고 문제 풀고 이런 상황을 맞이하는 거니까 이 또한 세상을 통달하는 방법일 걸세. 그래서 주의 말에 최척은 마음이 상쾌해지며 그와 함께 떠나기로 마음먹었다. 자, 이렇게 해서 소설이 끝났어요. 이 정도 짧은 글이면 한 2,500글자 정도가 되는 거고 이제 실전에서는 사실은 아까 63번에서 어디를 갔는지 확인하고 64번에서 어떤 인물들이 도우미를 주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문제 풀면서 빠르게 체크 사람 이름만 동그라미 치고 딱히 뭐 특정한 행동 같은 건 많지 않지. 그런 것들 가볍게 표시해 가면서 읽고 그리고 바로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지문이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시간을 절약하고 절대 틀리지 않아야 되는 내용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63번 같은 경우는 사실 오답률이 높았어요. 자, 바로 내 머리 위에 있네. 살짝 숙여볼게. 뭐라고 써 있어? 63번에 경로, 과정, 결과, 끝 이라고 표시가 돼 있지. 됐지? 자, 해서 이런 식의 이제 문제들이 소설에서 굉장히 여러분들 힘들게 한다고. 이게 어디를 갔는지, 아, 이거 어떻게 하지? 다시 또 처음부터 찾아가고 확인할 수는 없는 것이고, 문제 보면서 뭐 경로가 나오든 과정이 나오든 어떤 여정이 나오든 그러면은 아, 이 문제는 비문학에서의 과정의 문제와 똑같구나. 그럼 뭐 하라고? 자, 머리 또 숙여볼게. 뭐 하라고? 자, 결과와 끝. 그렇죠. 이 문제에선 결국 결과값을 물을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최척이 어디서 마지막을 마무리를 지었는지
오경이 어디서 마무리를 지었는지 이 두 부분을 확인해야 되는 거야. 자, 오경부터 먼저 보면 오경은 아까 맨 끝에 일본이 아니야. 이것도 역시 출제가 됐으면은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아까 맨 처음에 일본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오경과 도누는 일본에 머물렀다. 이러면 틀린 거라고. 맨 끝에 보면은 전쟁이 끝나고 도누는 중국을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팔았다. 일본 사람이지만 그 다음에 오경은 조선 사람이지만 그러나 얘네들은 결국 중국을 다니면서 장사를 하였다. 이렇게 해야지 맞는 거라고.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최척도 주우라는 사람과 함께 떠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맨 끝부분에 어떻게 안남 어느 지역의 배를 정박하게 되었다. 즉 최척은 베트남에서 끝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오경은 중국에서 끝나게 되는 거고 이런 거 가지고 출제를 하는 거예요. 읽으면서 이렇게 표시하는 것들 역시 어디? 끝부분. 그래서 63번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해서 끝부분이 청성산에 들어갔다. 땡. 아니고 주와 함께 베트남에 도착하였다. 이거를 끄집어내야 돼요. 64번 갑시다.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자, 윗글은 이때를 중심으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설명했던 핵심 구조를 설명을 잘 해놨지. 자, 여긴 답지를 상당히 잘 만들었거든. 그 답지 쳐다보면서 이것저것 공부를 좀 해봅시다. 1번 A와 D, 도누와 주우가 지닌 품성은 오경과 최척의 조력자 역할을 수행해내기에 적절한 인물 설정이다. 그래서 조력자에다가 밑줄 쳐놓고 칠판에는 지금 뭐라고? 칠판 봅시다. 칠판에 선생님 머리 위에 보면은 도우미라고 되어 있지. 그래서 보통은 요 도우미들이 제일 많이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승상. 그러니까 도우미가 되려면 예를 들어서 선생님 같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도우미가 될 수 없지. 내가 만약에 대성학원 강사 겸 삼성전자 회장이야. 돈이 100조 원이 있어. 그러면 도우미가 될 수 있지. 그래서 고전 소설에서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승상 넘버 2 정도 돼야 황제 바로 밑에 사람 정도 돼야 이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는 부처. 뭐 역시 부처님이니까 전지전능 다 도와주겠지. 자, 그 다음에 할미라고 적어놨는데 할미가 됐든 아까처럼 노옹이 됐든 주로 늙은 사람들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지. 자, 그 도움을 어떻게? 선생님 바로 머리 위에 있네. 꿈, 아이템, KNOW. 그래서 보통 이제 꿈을 통해 가지고 아이템을 던져주는 게 가장 보편적인 방식. 그 다음에는 KNOW 해갖고 아까도 노옹이 어떤 사실을 알려줬지. 이런 곳을 찾아가서 이런 말을 하면 어떤 결과를 얻을 것이다 라고 알려주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고전소설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답에서 물어봐요. 2번 답시 갑시다. 오경이 A에게 남자인 채 하는 것이 최척이 C의 호의를 거절한 것은 이후에 전개될 사건과 연관이 있겠군. 자, 남자인 척 했기 때문에 이제 같이 배를 타고 베트남에서 만나게 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최척이 C의 호의를 거절했다. 여유문이 아까 뭐라고 그랬지? 자기 동생하고 결혼해라. 만약에 여기서 결혼해가지고 그냥 중국에서 살았으면은 뭐 베트남에서 만날 일이 없었겠지. 그런데 호의를 거절하고 결국은 주를 따라가서 베트남을 갔기 때문에 결국 베트남에서 만나게 되더라. 그 다음에 4번 답지를 봅시다. 삶의 뜻을 잃은 오경과 앞부분에서 오경이 일본에 잡혀가서 자살을 결심했지. 세상의 뜻을 버린 최척. 기껏 친구를 사귀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죽었어. 그래가지고 그래서 기억 부분 의탁할 곳이 막막하게 됐구나. 둘 다 이제 삶의 희망을 버렸다고. 여러분도 작년 12월 그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죠. 자, 그랬을 때 어떻게 했어? 여러분 주변의 친구, 부모님 또는 뭐
부처님, 예수님 이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삶의 의욕을 가졌을 겁니다. 자, 정답은 5번이었고 또 답은 너무나 쉬웠지. 좀 뜬금없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경과 채척 사이에 잠재되어 있는 갈등. 지금 얘네 둘이 뭐 이혼한 게 아니지. 사랑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헤어진 이런 상황이니까 그 헤어진 것은 갈등이 아니라 이제 사랑에 해당하는 거니까 주제를 비틀어놓은 이런 답지가 되겠습니다. 65번은 한자 성어 문제니까 바로 통과하고 기억과 같은 상황 해가지고 의탁할 곳이 없다. 사고 묻힌 사고 내면을 이렇게 돌아봐도 묻힌 아는 사람이 없다. 한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따. 66번 갑시다. A에 드러난 주어의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 아까 맨 끝부분에 여보게 누군들 오래 살고 싶어 하지 않겠는가? 우리에게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된다고 귀신과 살겠는가?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었고 상대방의 생각이 그릇된 것임을 지적하였다. 아니 우리가 얼마나 아름답게 살 날이 많은데 그깟 귀신 따라가서 뭐 하겠냐? 현실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자. 요게 새로운 제안을 하는 장면입니다. 여기까지가 66번의 5번 정답이었고 오늘은 첫날이라서 여러분들 천천히 소설 읽어가면서 머릿속에 일어나는 그 의식의 흐름 읽으면서 어느 부분에 체크를 하고 어느 부분에서 시험 문제하고 연결되는지를 천천히 좀 살펴본 거고 지금 평가원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하루에 한 편 정도는 이런 식의 천천히 논리구조 따지는 이런 방식이 중요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배운 지식들을 총동원해가지고 평가원 날 다 쏟아 부어야 돼. 자, 쏟아 부으려면은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많이 한다는 게 뭐 하루에 100개 이게 아니라 하루에 1개 정도는 천천히 이런 논리구조 따지는 여러분들이 가장 지금은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뭐 갑자기 어려운 작품들 모의고사 300개 뭐 이런 거 필요 없고 이미 알고 있는 평가원 지문들 또는 이미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링크 또는 뭐 대성책 이런 책들에서 논리구조 천천히 따지는 거 하루에 1개 그 다음에 새로운 거 또 1개 이 정도로 연습을 앞으로 2주 정도 하게 되면 평가원 날 무리 없이 긴 글 읽어낼 겁니다. 오늘은 소설을 우리가 2편을 했고 링크책에서 했어요. 근데 사실 우리한테 급한 거는 문학도 문학이지만 비문학이 이제 중요하겠지. 그래서 내일 시간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문학 그러나 사실 혼자 보기는 매우 껄끄러운 이런 경제지문, 과학지문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평가원을 대비하는 이런 아름다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뒷광고 없는 서울우유, 삼각우유 요거 쪽쪽 빨아먹으면서 마무리 짓게요. 빠염.